사실은 탄핵 선고 시점의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결론이 날 것인지, 만장일치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평일 상호 토론을 오래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은 최유한 평론가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상황은 만장일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군을 보내면서 공격을 선관위에 군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탄핵 심판 쟁점에서 비상계엄의 실질적 절차의 위헌성도 중요하지만 개헌 포럼 1호 국회에 대해서 건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결정이 날 것인데, 팩트 하나하나 봤을 때 지금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진료하고 있어요. 무슨 말하면 또 달라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8대0 그대로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지금 5가지 탄핵 심판 쟁점이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살펴봐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만장일치 가능성 높다. 김기용 대변인님. 저는 만장일치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오히려 표결로 갈 것이다. 표결로 가야 되고요. 예.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소수 의견이 있는데 그거를 이게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이거를 하나로 해서 무조건 8대0으로 가야 된다. 그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을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개인의 어떤 그게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그 부분에 대해서 8대0이란 결과가 나왔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어떤 재판관은 사후에 언론의 이제 익명을 통해서 본인은 어떤 기각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분위기란 거를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은 사실상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사람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 있냐? 결국은 뭐냐면요, 이 사람을 다시 대통령으로서 복귀시켰을 때 전체적인 대한민국과 국민들한테 이익이 될지, 아니면 파면을 시켜야지 그게 더 이익이 좋을지를 양쪽을 보겠죠. 근데 국민들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어떤 인원들이 12월과 1월과 2월 어떤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거는 다수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3명이 기각을 한다면 그거는 과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위 말해서 국민 통합을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이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대0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인위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어떤 흐름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건 달리 보고요. 무엇보다도 그 재판 과정, 헌재 재판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공정하게 비춰줘야 되는데, 지금의 과정 속에서 과연 그게 공정했던 거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휩쓸려 가듯이 가면 안 된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휩쓸려 가듯이 그래 가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8대0이 나올 것이라 저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8대0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헌법재판관들이 개별적으로 해서 그래서 평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0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자의 의견들 소신대로 펼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